네, 여러분, 이제 6단원 기출문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입니다. 문제 풀고 나서 기출문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7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1년 수능 6번 가나 국가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 간 분리와 통합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나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를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 소득이 높다. 남부 지역은 프랑스, 네,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요거 끝났죠? 벨기에입니다. 그죠? 벨기에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는 면적의 10%지만 GDP는 20%고, 자,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 이 언어가 나옴으로써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카탈루냐 지방에 분리독립 요구가 있는 나라 에스파냐죠. 자, 에스파냐와 벨기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A, 요게 벨기에죠. 나는 B, 요게 에스파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C 나라는 이탈리아죠. 자,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유럽 지도에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자,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지역 중에 하나, 여기 로테르담이죠. 로테르담 석유화학단지 있는 거. 자, 로테르담은 우리가 항구 도시로서, 그죠? 2단계죠. 2단계로, 이제 얘기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있는 로렌 지방입니다. 그죠? 로렌 지방은 우리가 전통적인 철광석 산지로서 전통공업 지역이다. 요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C를 보면요. C, 자, 그 이름도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일대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실리콘밸리 요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은 시애틀이네요. 시애틀. 우리가 시애틀 하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 뭐가 있었어요? 항공산업, 그죠? 보잉.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벅스 은근히 한 번씩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스타벅스 커피 체인이 시작된 곳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E는 디트로이트죠. 두 호수 사이에 끼어 있는 곳.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자동차였습니다. 자, 러스트벨트 지역의 디트로이트. 자, 요렇게 5군데가 이제 보기로 나왔고, 문제 한번 보죠. A는 로렌 지방을 중심으로 로테르담이니까 제철건업 요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로렌 지방인데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영국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영국에 있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지역. 예, 요게 맞는 설명이고, D에는 디트로이트 아니죠. E에 대한 설명이고, E는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아니죠. 휴스턴은 텍사스주에 있어서요. 여기가 멕시코만인데 요 멕시코만 위쪽에 요 지역들이죠. 석유화학공업 발달한 지역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5년 수능 20번. 요거 살짝 어려웠거든요. 그럼 문제 보도록 하죠. 뭐가 어려웠냐면 라번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유럽의 어디는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 이 국가의 헌법이 임적국이 나다라의 언어로 구성되었고 4개의 언어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어딘지는 수도 브뤼셀 언어권이라고 하면서 이 수도를 밝혀줬기 때문에 요 나라가 벨기에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벨기에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다번에 해당되는 곳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잖아요. 네덜란드어 언어권이고 요 지역의 이름은 플랑드르죠. 그리고 플랑드르. 자, 그 다음에 나 언어권은 여기가 프랑스어 언어권이죠. 자, 프랑스어 언어권, 여기는 왈로니아. 이렇게 했었고요. 자, 라번 요거 조금 있는데요. 요거 우리 그 지도를 얼핏 본 친구들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요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언어권이 작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벨기에는 내륙 국가이다. 내륙 국가 아니죠. 북해 연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자, 네덜란드 라인강 하구에는 석유를 비롯한 쭉쭉쭉쭉 로테르담이 있다. 로테르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나에는 프랑스는 루르 공업 지역이, 라에는 로렌 공업 지역이 있다. 요런 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외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물음표 찍어놓고 갔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루르와 로렌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는 모두 EU 가입국이다. 자, EU 가입국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연합국이다. 요거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번이 독일어였다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예, 한번 요거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수능 17번 22년도 문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갖고 경위도로 도시를 판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딱 한 도시는 쉬워요. 지금 경도가 거의 0이잖아요. 경도 0에 해당되는 도시,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도시 런던 아닐까요? 그죠? 뒤에 설명 읽어보면 런던 맞죠? 웨스터민스터 사원, 빅벤, 템스강, 첼시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런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맨해튼, UN 본부, 월스트리트, 예, 뉴욕이죠. 자, 그 다음에 다번은 도심엔 상업 기능이 할당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샹젤리제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라 데팡스, 그죠? 요거 파리겠네요. 자, 그러면 런던, 뉴욕, 파리 놓고 이야기 봅시다.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유럽에 위치하고요. 뉴욕에 유럽연합 본부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벨기에에 있죠. 그다음에 파리에는 파벨라 아니죠. 이거는 브라질 리우 같은 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뉴욕은 파리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요게 맞죠. 그죠? 앵글로 아메리카의 도시가 유럽의 도시보다 발달 역사가 짧아요. 맞고요. 자, 가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은 수도가 아닙니다. 그죠? 워싱턴 DC가 수도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년 수능 3번. 지도의 A2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보면 A는 에스파냐, B는 영국, C는 벨기에, D가 스위스죠. 우리 유럽연합 할 때 한번 잠깐 봤죠. 그 다음에 E는 폴란드죠. 자, 조금 낯설은 나라들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했고요. 자, B의 파다니아, 영국의 파다니아 아니죠. 영국은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고 파다니아는 이탈리아죠. 그다음에 C는 복수의 공용어, 그죠? 벨기에는 아까 봤다시피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까지도 있는 나라입니다. 자, D와 E는 유럽연합 가입국이다.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국제적인 모임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영세 중립국 뭐 이런 얘기 하면서 EU 가입 국가 중에 아니다 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라를 볼 텐데 이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안 했던 나라가 나와서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내륙국은 영토가 바다와 접하지 않은 국가이다. 유럽에는 면적이 좁은 내륙 국가가 많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티칸과 산마리노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이들 국가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 이거 지금 모르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바티칸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바티칸이 이게 카톨릭교의 성지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다 그랬죠. 로마에 위치한다. 요런 얘기 우리 종교 때 한번 했었고, 로마가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요게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있구나. 산 마리노는 들어본 적 없지만 바티칸은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알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산지에 위치한 안도라.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완전 지리 덕후 문제 아닌가요? 예, 선생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도라는 나를 포함한 두 국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안도라는 정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수능 때 요거 안도라 나와서 당황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또한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나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자, 룩셈부르크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룩셈부르크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 독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게 잘 모르긴 몰라도 아마 프랑스, 독일 아니면 이게 반대로 되는 요런 모양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룩셈부르크 백지도가 떠오른다면 좀 좋은 훌륭하게 학습된 친구일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자, 프랑스 지도를 먼저 떠올려 보면요. 프랑스는 4개의 내륙국과 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프랑스 지도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렇게 쭉 빙 둘러서 4개의 내륙국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일단 알고 나번을 프랑스, 다번을 독일로 놓고 풀면은 되거든요. 자, 문제의 어려움은 사실 안도라가 어느 나라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안도라는 이베리아 반도를 구분하는 선인 피레네 산맥이라는 데 있고 이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경계거든요. 자, 그래서 프랑스를 포함한 2개의 국가 요렇게 표현하면은 안도라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막 나라를 바꾸면서 해보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거 맞죠? 나에는 로렌 공업지역, 그죠? 프랑스 로렌 공업지역, 다에는 루르 공업지역, 요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이탈리아와 독일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죠. 이것도 백지도로 완벽히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 산업 지역이네요. 가다에 대한 설명을 AF에서 고른 것은 자, 1일차 발트해 북동쪽. 발트해 들어본 적 없는데 자, 일단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를 설립했대요. 자, 일단 발트해가 어떤 바다인지 아는 친구들은 더 쉬웠을 텐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 여기가 북해잖아요. 그죠? 런던과 노르웨이 사이.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덴마크 쪽으로서 안쪽으로 쏙 들어와 보면 여기도 뭔가 지중해만큼이나 안쪽으로 쑥 들어온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발트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동쪽이니까 사실 정답은 A예요. A. 요 발트해라는 바다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 더 쉽게 풀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이게 핀란드에 있는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요게 A고요. 자,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자,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대규모 항구 도시 석유화학 클러스터 뭐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로테르담이겠네요. 로테르담 찾아보면 자, C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C 아닙니다. D예요. D. 여기가 이제 로테르담. 그죠? D. 그래서 요거 D고요. 자,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남쪽의 도시로 섬유 의류에 특화한 다품종 소량 생산. 섬유 의류 나왔고 장인 정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파다니아 제3 이탈리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죠. 여기가 아마 밀라노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D, E 해서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 도시들을
꼭 이걸 외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만 잠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경계 사이에 쏙 들어간 도시 여기 오슬로. 그죠? 노르웨이 수도고요. 그 다음에 C번은 함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F번은 요게 이제 제노바라는 도시입니다. 아, 제노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마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표시한 곳 같아요. 그죠? 위치상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죠. 요거는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A 도시 위치 시카고, B 도시 디트로이트, C 도시 피츠버그, 다 러스트벨트에 있는 도시들이죠. 자, 그래서 연결하면 시카고 A, 그 다음에 오데오스로 인한 거 디트로이트 B, 그 다음에 에팔레치아 산맥 C 해서 요게 정답이 아마 1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까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7단원은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확인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